시가 3배를 주고 살았니? 최씨 아저씨 너무한 거 아이가? 그러게 말이다. 지금까지 얼굴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해도 너무하네. 여보, 아버님 댁으로 돌아온 기분이 어때요? 뭐 고향에 온 것 같고 뭐 그렇지 뭐.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여기 마당에서 아버님이 자전거도 자주 태워주고 하셨다던데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지. 내가 다리가 짧아서 뒷바퀴에 닿아가지고 이 뒤꿈치에 흉터 아직까지 남아있잖아. 추억 많은 집에 왔으니까 잘 가꿔서 살아봅시다. 그래. 어휴, 최씨 삼촌 아니십니까? 누구? 아이고 만필이 아이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버지 가시고 여기 살러 왔나? 예. 이 집 이제 제가 가꾸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래 잘 돌아왔다. 지금 정리되는 대로 인사드리러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래. 또 물이 떨어지네. 장마철만 되면이 난리네. 아, 또 그렇나? 우리도 집수리 좀 하자. 하긴 해야 되는데 욕실에도 그렇고 주방에 환풍기도 새로 달아야 된다며. 집이 오래돼서 외벽에 벽돌도 떨어지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아, 그러면 알아보고 집을 새로 지어볼까? 당신 그래도 되겠나? 부모님이랑 추억이 깃든 집이라고 절대 손 못 댄다더니. 이 땅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내가 건축사무소 한번 알아볼게. 하자 없게 깔끔하게 지어달라고 해라. 그래. 아, 측량 다 끝났습니까? 예,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저기 수도가 부근에 한 15평 정도가 그 옆집 소유로 돼 있던데요. 네? 옆집 최씨 삼촌네 땅이라고요? 예. 아, 그럼 저를 빼고 집을 지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 옆집이랑 한 상의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건축사랑 상의하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만평 씨가 너무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어째야 되노? 그냥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나? 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 찝찝하네. 지금까지도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최씨 삼촌도 모르거나 아버님 생전에 합의를 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어쨌든 남의 땅인데. 일단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아, 삼촌, 제가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했는데요, 한 15평 정도가 삼촌 땅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왜? 제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15평을 시세대로 저한테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왜 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노? 예? 그동안 공짜로 남의 땅 써놓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시대로 팔아라 말아라 그게 공짜로 땅 쓴 놈이 할 소리가 아, 그게 아니고. 됐고 내는 그 땅 팔 마음 없다. 내 땅이니까 이래서라도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라. 아, 삼촌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정을 봐서라도. 정? 남의 땅 써놓고는 정? 허참
네가 꼭 그 땅을 사고 싶으면 그럼 시가 3배로 쳐서 사갖고 가라. 세 배요? 아니 삼촌, 그거는 좀 너무하시는데요. 그동안 공짜로 쓴 것에 대한 임대료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3배 안 줄 거면 나도 팔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라. 야, 이웃끼리 좀 심한데요. 아, 그 땅이 없으면 건축가가 안 날 거라 그러던데. 아, 대체 이걸 어찌해야 되노? 네, 오랫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김만평 씨 참 황당하겠네요. 뭐 사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꽤 있기 때문에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만평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생전에 거주하던 토지와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도시에 살던 그는 2005년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기로 하고 이사를 했죠. 하지만 주택이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여러 곳에 하자가 생겼고 결국 주택을 새로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2021년 1월경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측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해왔던 토지 중 일부인 약 15평이 실제로는 옆집 최 부자 씨의 소유임을 알게 됐습니다. 김만평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부자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가대로 15평을 매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자신의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다면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시가 3배에 이르는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연을 보니까 저도 문득 떠오르는 게요. 저희 시골의 할머니 집이 딱 이런 경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결국 3배로 땅을 샀어요. 와우. 궁금했는데, 자, 일단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함원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시골에서 주택을 짓고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김만평 씨처럼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주택의 경계와 실제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김만평 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최 부자 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어떤 소송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과거에는 지적도나 측량 기술이 미흡했던 탓에 토지 소유자가 인접한 이웃의 토지를 자신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집이나 담장을 짓고 수십 년간 거주해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시골에는 많죠. 네. 예,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제도인데요. 특정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유한 사람에게 실제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자신의 땅이 아닌데도 건축물을 짓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살아왔다면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점유를 한 기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은 점유취득시효 조건으로 크게 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무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인데요. 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계속해서 점유해야 됩니다. 네, 자,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김만평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이 15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네.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안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 네. 김만평 씨는 사망한 아버지가 살면서 점유해왔던 집과 토지를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19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점유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가 점유했던 그 이력을 그대로 승계해서 점유 취득 시효인 20년, 요걸 완성했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점유의 승계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김만평 씨의 앞선 전 점유자인 아버지 김만복 씨는
1970년 2월경부터 사망한 2005년 3월경까지 약 36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36년을 점유하셨으니까 예. 그 자체로도 20년 점유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통해 소유자 명의가 바뀌었죠. 네. 그렇죠. 예.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의 첫 번째 조건이 일정 기간, 해당 부동산을 20년 이상을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조건은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걸 자주점유라고 부릅니다. 이야, 이게 평온 공연도 조금 어렵고 자주 자주 점유도 어렵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자주 독립 같기도 하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자면 해당 부동산이 철석같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인 줄 알았다. 내가 예. 꿈에도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뭐 이런 경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때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인데요. 네. 채부자 씨 땅을 침범한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이 사실을 건축주가 미리 알면서도 공사를 했다고 보아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가 그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에 해당을 하나요? 네, 사실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보통 10%를 초과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의사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 예입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속의 김만평 씨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김만평 씨가 점유한 옆집 최부자 씨의 토지의 면적은 과거 매수했던 200평 중에서 15평, 그러니까 약 7%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라면 김만복 씨를 비롯해 김만평 씨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인 15평을 자신이 취득,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믿고 점유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김만평 씨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최부자 씨가 명의는 변경을 해주겠지만 그동안 땅을 썼으니 임대료를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채부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네. 그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바로 소급해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이 15평은 처음부터 김만평 씨 소유의 땅이 되는 것이겠죠. 예. 네. 그러면 김만평 씨는 처음부터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고 토지를 인도하거나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살짝 봤을 때 김만평 씨가 이 소송을 하기 전에 15평을 시세대로 매수하겠다고 최 씨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혹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김만평 씨가 최 부자 씨에게 시세대로 15평을 사겠다고 한 내용은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매수 제의 사실만으로 점유자의 자주 점유 의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요. 오늘과 같은 이 사건의 소송이 법원에서 좀 잘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살펴볼 때도 남의 부동산을 점유했는데 그 점유에 따른 사정만으로 남의 부동산이 바로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저도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만평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기간과 자주점유 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만평 씨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채부자 씨가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